자, 그런데 더 웃긴 건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어떤 게 더 웃기냐면요. 얘네들이 지금요. 총선이 다가오니까 확실히 코너에 몰리고 있습니다. 엄청 부들부들대고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 어제 검찰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과 관련돼서 대통령 기록관을 압수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재수사가 시작이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얼마 전에 검찰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과 관련돼서 조국, 임종석 재수사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49일 만에 어제 검찰이 대통령 기록관을 압수한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던 건요. 이 수사와 관련돼서 편향된 언론들이 어떻게 보도를 하고 있느냐 몇 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어제 MBC 뉴스예요. 총선 한 달 남기고 조국, 임종석 본격 재수사. 네. 자, 경향신문입니다. 총선 코앞에서 조국, 임종석 재수사. 아니, 이게 어떻게 총선이랑 연관관계가 있습니까? 네? 이게 어떻게 총선이랑 연관관계가 있어? 수사를 하는 건데. 심지어는 어제 JTBC에 뭘 한 줄 아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조국 현신당 돌풍 속 대통령 기록관 압수수색. 그러니까 마치 총선에 있어서 조국의 신당이 지지율이 높아가니까 그 지지율을 잠재기 위해서 검찰이 마치 이 수사를 하는 것처럼 대통령 기록관을 압수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지금 보도까지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야, 정말 웃겨 죽겠다 라는 생각이 제가 절로 들었는데요. 자, 이 수사는요 이미 많이 늦은 수사예요. 네? 이 수사는요 총선 앞두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엄청 늦은 수사라고요. 왜겠습니까? 1심 판결만 3년 10개월이 됐습니다. 1심 판결만. 1심까지 판결 나오는데 3년 10개월이 걸렸다고요. 이게 빠른 겁니까? 늦어도 한참 늦은 거지? 문재인 정권 당시 문재인이 틀어 막았기 때문에 그 수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동안 수사 못했던 건데 이걸 이제 와가지고 수사한다는 건 뭐겠습니까? 결국에는 1심 판결이 났기 때문이죠. 1심 판결. 그 1심 판결문 안에 뭐가 들어있다라는 겁니까? 1심 판결문 안에. 보시는 것처럼 문재인이 14차례 언급되고요. 임종석 8회, 조국이 6차례 언급됩니다. 그러면 판결문에도 나오는 이들에 대해서 수사 안 합니까? 총선이라고 수사 안 해요? 총선 앞뒀다고 수사 안 하는 겁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자, 보시는 것처럼 이 좌파들이 얼마나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 번 더 확인해 볼 수 있는 건데, 자, 그러면 제가 오히려 이 편향된 언론들에게 하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편향된 언론들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울산시장 선거 개입 재수사와 관련돼가지고 왜 총선 앞두고 하느냐, 선거 앞두고 하느냐,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거 정치적 의도 있는 거 아니냐 라고 지금 보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어제 보니까 JTBC 공수처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이종섭 전 국방장관 소환했다고 보도하더라고요. 그럼 이것도 문제 삼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총선을 앞두고 공수처가 이종섭 전 국방장관 소환시키는 거 이거 문제 삼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선거 앞두고 이런 거 하면 돼, 안 돼? 니들이 그랬잖아. 네? MBC도 어제 뭐라 그랬습니까? 공수처에서 해병대 수사 외압 이종섭 전 국방장관 소환 조사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이것도 문제 삼아야지. 아니, 본인들이 문제 삼았잖아요. 본인들이 총선을 앞두고 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수사하냐. 본인들이 문제 삼았잖아. 그러면 총선을 앞두고 저거는 해도 되는 거예요? 아니, 전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수사라는 기준을 두고 울산시장 선거 개입은 총선을 앞둬서 하면 안 된다. 공수처는 해도 된다. 뭐 이런 겁니까,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비판할 거면요 다 하고요. 안 할 거면 하지를 말라고. 네? 검찰 수사를 향해서는 비판하면서 왜 공수처 수사와 관련해서는 잘한다고 궁둥이 두드려주냐고요. 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 편향된 보도를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뭐 하는 겁니까? 총선을 앞두고 이들이 부들부들 대고 있다는 것이고, 이 부들부들 대고 있다는 결국 뭐겠습니까? 총선을 앞두고 이 좌파들이 좀 결집해보고자 하는 겁니다. 뭐 하는 겁니까? 전선 치고요. 타겟 삼아가지고 어떻게든 민주당 지지자들 결집시켜가지고 이번 총선 한번 치러보겠다라는 그 모습을 지금 이 좌편향된 언론들과 민주당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과정 속에서 제가
정말 어제 이 편향된 언론들을 보면서 화가 난 게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들이 지금 타겟 삼은 사람이 한 명이 더 있어요. 누구를 타겟 삼았느냐? 바로 도태우 변호사를 타겟 삼았다라는 겁니다. 야, 정말 징글징글 하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서 유영하 변호사와 도태우 변호사가 현역을 꺾고 공천 확정됐습니다. 정정당당하게 공천된 거예요. 네, 경선 치러서 공천된 겁니다. 심지어 도태우 변호사는요. 자,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민주당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탄핵 하강 돌아왔냐? 라면서 오히려 다 또다시 뭐 하는 겁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 탄핵을 수면 위로 떠오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뭐라 그랬냐? 그거 굉장히 오래된 얘기다. 오히려 우리가 지금 함께 가야 된다. 라고 지금 얘기까지 했습니다. 딱 사전 차단해 준 겁니다. 이러니까 야, 어제 저는 MBC 보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도태우 변호사를 딱 골라가지고요. 이런 얘기예요. 대구서 공천받은 친박 후보. 5.18은 학살 아니다. 북한 개입 재조사해야 된다. 그러니까 과거 도태우 변호사의 발언을 가지고 지금 문제를 삼으면서 사실상 도태우 변호사를 타겟 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저는 MBC 보도 하나 물어볼게요. 언제부터 도태우 변호사가 친박 후보였습니까? 도태우 변호사 박근혜 정부에서 뭐 했어요? 뭐 영전한 거 있습니까? 자리 하나 받은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 탄핵 과정에서 변호 맡았고요. 우리와 함께 목소리 냈던 분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런 분을 친박 후보라고 딱 프레임 잡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죠. 무엇보다 지금 도태우 변호사와 관련돼서 5.18 얘기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전 MBC한테 물어볼게요. 5.18 문제 삼을 거면 왜 이건 문제 안 삼아요? 민주당이 천안함, 광우병 세담, 국회 길터주는 것. 국법법 수배, 민노총 간부, 민주당 대표, 비례 당선권 들어가는 것. 더 나아가 민주당이 통진당 후신 진보당과 72곳의 지역구 단일화까지 진행하고 있는 것. 왜 이건 비판 안 합니까? 네? 왜 이건 비판 안 하냐고. 역사와 관련돼서, 발언과 관련돼서 문제를 살 거면 다 비판해야죠. 왜 한 가지만 비판하냐고. 그것도 한 사람을 타겟 삼아가지고.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지금 MBC 보도에 따르면 도태우 변호사의 발언이 잘못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국민의힘 한 명인데? 니들 주장에 따르면? MBC 보도 주장에 따르면 도태우 변호사 한 명 아닙니까? 근데 민주당은 몇 명이에요? 여러 명이잖아. 여러 명. 일단 확보된 것만 4석입니다. 그러면 뭐가 더 문제입니까? 민주당이 더 문제죠. 지금 민주당이 좌파 세력들과 손잡고 있는 그 비례연합정당, 그게 더 문제 아닙니까?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제 삼을 거면요, 다 문제 삼으라고. 안 삼을 거 안 삼지 말고. 네? 왜 하나의 기준을 두고 보도가 왔다리 갔다리 합니까? 아니, 저는 일개 유튜버지만 지금 소위 말하는 지상파 방송이라는 곳이 이런 식으로 보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도 한 사람 딱 타겟 삼아가지고. 야, 정말 징글징글하다. 보시는 것처럼 이 좌파들이 어떻게든 결집을 해보려고, 어떻게든 이 총선에서 네거티브 전략을 써먹어 보려고 별짓을 다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건데, 자, 이런 가운데서 제가 오늘 한 가지 더 어이없는 걸 봤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민주당이 통진당 후속 세력들, 좌파 시민단체들과 손잡아서 비례연합정당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와 관련돼가지고 뭐 하고 있어요? 한동훈 위원장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종북 세력에 숙주된 민주당, 총선 승리 후 국정원 대공수사권 회복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고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을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두고 오늘 한겨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민주당 향해 종북 세력 숙주, 황교안 따라가는 한동훈. 자, 그러니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한동훈 위원장에게 황교안 전 대표를 따라가는 식으로 지금 한겨레가 보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가 무엇이냐?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색깔론 펼치고 있다는 거예요. 총선에 있어서 민주당을 종북 수력 숙주라고 언급을 하면서 지금 색깔론 펼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 과거 황교안 전 대표가 뭐였습니까? 공안 검사였으니까. 공안 검사. 그리고 그 누구보다 이 좌파 세력들과 관련돼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목소리 냈기 때문에. 그걸 지금 따라간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이건요, 당연히 따라가는 겁니다. 당연히요. 우파 정당의 대표라면, 우파의 가치를 얘기한다라면요, 당연히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색깔론입니까? 더 나가서 팩트잖아. 팩트.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국법법 수배, 이거 잘 된 겁니까? 이거 잘 된 거예요? 이거 지금 인정하는 겁니까, 지금? 잘했다고? 이 얘기와 관련돼서 실제 민주당이 손 잡고 있으니까, 손 잡는 걸 넘어서 꽉 찢기고 있으니까, 그와 관련돼서 한동훈 위원장이 민주당이 종북 세력의 숙주가 되었다 얘기하는데, 이게 왜 문제야? 이게 어떻게 색깔론이야? 사실이지. 자, 보시는 것처럼, 시청자 여러분, 자, 이 좌파들이 지금 얼마나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부들부들 되고 있어요. 총선을 앞두고 뭐 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이재명 비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비판을 포기하고 있어요. 얘기가 뭡니까? 어차피 이재명 비판해봤자 이번 총선에 도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번 총선에 있어서 이들이 뭐 하는 겁니까? 하나로 전선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타겟을 누구로 삼고 있는 겁니까? 외부로 돌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분명하게 인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도 더 결집을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더 많은 국민들한테 설득 작업을 펼쳐야 된다라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자, 지금도 우리 민주당 지지자분들, 우리 개딸 여러분들이 들어오셔가지고 채팅창 치는데요.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그냥 대응하지 마십시오. 그냥 두세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손상대TV는 우리 개딸 여러분들 시청 환영하고요. 민주당 지지자분들 많은 사랑 받고 싶습니다. 보세요. 보셔야지만 당신들이 지지하고 당신들이 믿는 그 민주당과 이재명의 실체를 제가 까발려 드릴 수가 있죠. 제가 그 포장지 갈기갈기 찢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지만 뭐 하겠습니까? 정신 차리죠. 정신 차릴지 안 차릴지는 모르겠지만 조금이라도 정신 차릴 수 있도록 제가 더 많은 자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들이 얼마나 부들부들 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건데, 자, 그럼 결국 이런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왜 이들이 부들부들 되겠습니까? 지금 지들이 느낄 때도 이 총선 판도가 불리하다라는 게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야, 이대로 가면 우리 완패하겠다. 진짜 큰일 나겠다. 라는 생각이 드니까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어떻게든 전선 치고 외부로 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하는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 고발해, 한동훈 위원장 고발해, 심지어는 도태우 변호사는 타겟 삼아가지고 문제 삼고 있습니다. 지금 좌파들이 이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좌파들이 어떤 전선을 치고 있는지, 지금 어떻게 총선 판도를 그리고 있는지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그와 관련해서 우리가 뒤집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왜겠습니까? 이재명이 그러고 있잖아요. 이재명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어제도 양평 찾아가가지고 고속도로 정점 변경이 국정농단이다,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런 과정 속에서 이재명 옆에 있는 최재관이라는 사람에 좀 물어보고 싶어요. 자, 어제 이재명 옆에서 최재관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 땅이 김건희 부부의 땅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언제부터 김건희 부부의 땅이 됐습니까?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땅 등본 떼봤어요? 땅 문서 떠봤습니까? 거기에 윤석열 대통령 이름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네? 이게 어떻게 김건희 부부의 땅입니까? 보시는 것처럼 이들이 노리는 게 뭡니까? 결국에는 기승전 김건희 여사로 가서 윤석열 정부 심판론을 끌어올리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민주당의 전략이고, 그 전략에 따라서 이재명과 좌파들이 하나가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왜겠어요? 이재명은요, 발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어디에 묶여있습니까? 개항에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한동훈 위원장과 달리 불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재명은 방탄을 위해 배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재명은요, 자기 선거 뛰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하는 겁니까? 전 지역을 다닐 수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이재명은 개항에만 발이 묶여 있습니까? 어디도 묶여 있습니까? 서초구에도 발이 묶여 있잖아요. 뭐 때문에? 사법 리스크 때문에. 이달에만 5번 더 법정 출석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재명의 서초구 일정을 제가 좀 보여드리면요, 이런 일정이 있습니다. 3월 달에만 5번을 다 가야 돼요. 재밌는 게 무엇이냐면은 오늘도 허위사실 공표 재판과 관련돼서 오늘도 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재명은 소초로 출석을 한다. 출퇴근 도장을 찍는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인데, 야, 저는 이쯤 되면은 개인적으로 이재명이 지금이라도 지역구를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잘 보세요. 여의도에서 서초가 가깝습니까? 여의도에서 인천이 가깝겠습니까? 누가 봐도 여의도에 서초가 가까운 거 아니야. 근데 지금 이재명 뭐 하고 있습니까? 그 가까운 거리를 냅두고 지금 여의도에서 인천까지 가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자, 그렇기 때문이라도 지금이라도 이재명은 생각 잘해라. 네, 인천 계양을이 아니라 서초로 지역구를 옮겨라. 왜냐? 이재명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시스테마에선 무슨 일도 가능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은 지금이라도 지역구를 옮기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조언을 제가 해드리고 싶은 것인데요. 자, 더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이런 과정 속에서 원희룡 후보가 이재명을 많이 따라잡았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여론조사 하나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재명 45, 원희룡 41. 오차 범인의 접전이라는 겁니다. 자, 이게 어느 정도로 따라온 것이냐면요. 이 정도로 따라온 겁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2월 중순까지만 하더라도 34대 44였어요. 10% 차이나 났습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3월 초가 되니까 이게 4%포인트나 지금 줄어든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원희룡 후보가 이재명을 많이 따라잡았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고, 그 가운데서 더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50대 지지율이 46%로 동률이라는 거예요. 자,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50대가 총선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가장 많은 유권자이기 때문이에요. 가장 많은 표를 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50대 민심을 어떻게 잡느냐가 총선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50대 지지율이 46%로 동률을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민심이 변하고 있다. 개항 내부에서도 지금 뭐는 겁니까? 이재명이 지고 있고 원희룡 후보가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다 보니까 이재명이 되게 웃긴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바로 이런 거예요.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뭐 했습니까? 이재명이 정우택 후보와 관련돼가지고 단수공천 받았다고 허위사실 얘기했잖아요. 경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어제 2차례나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뭐냐면요. 아니, 왜 원희룡 후보한테는 사과 안 해요? 이거 허위사실인데? 네? 아니, 정우택 후보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이재명이 2차례나 사과를 했는데 왜 원희룡 후보에는 사과 안 하는 겁니까? 같은 허위사실인데. 자, 보시는 것처럼 이재명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확실히 쫄리고 있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왜겠어요? 지금 안 그래도 총선에서 멀어지고 있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지지율 격차가 좁혀지고 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이재명이가 원희룡 후보에게 죄송합니다, 사과합니다 라면 어떤 일이 들겠습니까? 인천은 소문나죠. 개항에 소문나죠. 그럼 이재명 입장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총선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하는 겁니까? 허위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고발까지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러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결국에는 이재명이 지금 지 방탄조끼를 지키기 위해서 이 총선을 치르고 있다는 걸 우리가 한 번 더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과정 속에서 정말 안타까운 소식 하나가 들려왔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지금 원희룡 후보와 매일같이 선거 유세를 하고 있는 이천수 선수가 있습니다. 이천수 선수. 근데 그 이천수 선수와 관련돼서 원희룡 후보가 글 하나를 올렸더라고요. 어떻게 글을 올렸냐면요.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이천수 후원회장이 폭행과 협박을 당했습니다. 어제죠. 7일 계양역에서 출근 인사를 하는 중 한 남성이 이천수 후원회장에게 악수를 청하며 손을 잡고는 허벅지를 무릎으로 가격했고 하지 마세요라고 했음에도 추가 가격을 시도했습니다. 같은 날 오후 2시경 이막동에서는 드릴을 든 한 남성이 두고 보자 내가 너희 집도 알고 있고 와이프와 애들이 어디 사는지도 안다며 협박을 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명백한 범죄입니다. 절대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폭행과 협박을 당한 이천수 후원회장에게 면목이 없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이렇게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 정치인들 피습과 관련돼서 각종 보도들이 나왔고 그와 관련된 얘기들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돼서 우리가 엄정 처벌해야 된다 얘기도 많이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그 과정 속에서 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요구하는 겁니다. 모든 정치권에게 이거 엄중 처벌하십시오. 엄정 대응하십시오. 더 나아가 수사기관도 이거 엄정 대응하세요. 그래야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천수 선수가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뭘 잘못했어요? 원희룡 후보 지지하는 게 그렇게 잘못입니까? 원희룡 후보 따라가는 게 그렇게 잘못이에요? 그걸 지금 저렇게 폭행당하며 협박까지 받을 일이냐고요. 네, 정말 정치병에 걸린 사람이 너무 많다. 정치병에 걸리다 못해서 정말 큰일 날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이라도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좀 더 합리적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좌파들, 민주당이 양극단으로 달리면 달릴수록 우리는 좀 더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설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촌 선수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처럼요,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고요. 물론 그러시지도 않겠지만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는 저들과 다르다라는 것. 네? 이천수 선수를 협박하고 폭행한 사람들과 달리 우리는 합리적이다, 논리적이다, 우리는 근거에 따라서 설득 작업을 하고 있다는 걸 반드시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윤석열 대통령 정책, 윤석열 대통령 민생 토론회와 관련해서 각종 자료 보여드렸던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방송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끝까지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